1월 16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 상승한 4,840.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954.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3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DYP, 아센디어, 모베이스전자, 프롬바이오, 에드바이오텍, 캠시스, 이스트에이드, 포바이포, SJ그룹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동차 부품 로봇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오늘 언론을 통해 테슬라의 부사장이었던 밀란 코박 씨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회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코박 씨는 최근까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의 개발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밖에도 현대차그룹의 IT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각지능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와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만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DYP는 화요일 장마감 후 현대모비스의 전기차용 방열 모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공급기간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이어서 모베이스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베드 플랫폼에 쓰이는 메인보드와 와이어링 개발을 완료했으며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전해졌어요. 공급은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모베이스전자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모베이스전자의 최대 주주인 모베이스는 1.8%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뉴로메카는 삼성자산운용이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캠시스는 과거에 로봇눈과 관련한 기사가 붙어준 바 있는데요.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 모듈 개발을 위해 삼성전기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가운데 캠시스가 삼성전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다만 캠시스는 한 달 전 3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하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DYP, 캠시스, 모베이스전자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정원호 성동구청장 테마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과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며 정원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SJ그룹은 성수동에서 복합 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PS텍은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정원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은 정은섭 대표가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같은 경주정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호전기는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정원호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는 찌라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바이오 탈모 테마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0%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 기술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언급에 조 단위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바이오 테마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며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달 전 정부가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청년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험금 지급 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및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에드바이오텍은 언론을 통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백신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역수단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프롬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지방 유래줄기세포 기반의 탈모 치료제에 대한 반복 투여 비임상 독성 시험을 완료하고 핵심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후속 비임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에드바이오텍, 프롬바이오 순입니다. 다음은 4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반도체를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 삼성과 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전력을 송전탑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며 지금 해놓지 않으면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언급에 원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우건설은 언론을 통해 전라남도와 500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남 장성군에는 200메가와트, 강진군에는 3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대우건설은 해당 컨소시엄의 설계와 조달, 시공 과정을 총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5번 LG AI 테마입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평가에서 LG AI 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그리고 업스테이지를 정예팀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LG AI 연구원이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이들 기업들은 1차 평가를 통과하여 2차 단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NC소프트팀은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전해졌습니다. LG AI 연구원의 컨소시엄에는 퓨리오사와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LG 계열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 중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밖에도 LG CNS가 오픈 AI와 기업용 챗GPT에 대한 국내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에 퓨리오사의 협력사로 알려진 4x4와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하나인 이스트에이드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4x4 이스트에이드 순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아센디오는 TDM 투자조합 2호에서 키위 1호 조합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공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키위 조합이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일자는 내일입니다. 이어서 셀로메드는 경영권 매각 기대감이 재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로메드는 최근 유상증자 대상자를 TD랜드 마크 조합 1호로 변경했으며 유상증자 이후 TD랜드 마크 조합 1호가 셀로메드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인데요. 유상증자 납입일이 22일에서 20일로 앞당겨진 가운데 유상증자 대금 중 140억 원을 먼저 납입했으며 나머지 30억 원도 납입일에 맞춰 입금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옵티코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옵티코어는 지난달 4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광트랜시버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으며 판매 지역은 국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팜스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온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엑시온그룹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건으로 인해 한 달 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갤러리아,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대우건설, 4위는 현대약품,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대한항공, 7위는 포스코DX, 8위는 남선알미늄, 9위는 플레이그램, 10위는 서현이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우건설, 현대약품, 서현이화입니다. 대우건설은 원전 관련주이자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약품은 탈모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서현이화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은 어제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TS트릴리온, 3위는 효림로봇, 4위는 모베이스전자, 5위는 모베이스, 6위는 셀로메드, 7위는 삼표시멘트, 8위는 대주산업, 9위는 유진로봇, 10위는 캠시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TS 트릴리온, 휴림로봇, 모베이스전자, 셀루메드, 삼표시멘트, 대주산업, 유진로봇, 캠시스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TS 트릴리온은 탈모 샴푸 관련주입니다. 휴림로봇과 유진로봇은 로봇 관련주이며 캠시스는 과거에 로봇눈과 관련한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모베이스전자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셀루메드는 경영권 매각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와 대주산업은 정원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현대차, 5위는 포스코DX, 6위는 LG전자, 7위는 네이버, 8위는 LGCNS,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클로봇, 3위는 G2G바이오, 4위는 휴림로봇,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ABL바이오, 7위는 유진로봇, 8위는 유로메카, 9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위는 D&D 파마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테오젠, 휴림로봇, 우리기술, 유진로봇, 유로메카입니다.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휴림로봇, 유진로봇, 유로메카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오늘 G2G바이오가 16%까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등 강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기술 이전을 위해 공장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찌라시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지만 회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